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6월 19일자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광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쉬고 있어요. 어저께 한 1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오늘 이틀째 좀 쉬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요. 그 성명서가 나오면서 S&P업이 올해 들어서만도 몇 번째 사상 최고가 기억한 적 혹시 기억나요? 한 열 몇 번 아닙니까? 아, 디테일이 오늘 약간 없네. 네. 내가 확인하고 들었죠. 네. 20번. 20번? 20번째 오늘 사상 최고가인데요. 문제는 우리 시장은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하이투자증권에 7.9조 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오늘 뭐 잇따라서 한 두 군데 더 나왔죠. 오늘 그 목표 이익이 내려가는 거. 예. 2분기라서 그 분위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에 먼저 집중되면서요. 오늘 다시 전체적인 외국인의 순매도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 벌써 263억의 순매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좀 밀려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지금 얼마야? 지금 수치를 보면 전체적인 순매도의 거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한 종목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냥 웃고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얘기하겠고요. 전체적인 지금까지 시장 상황 큰 흐름 줄기 한번 확인하고 가죠. 그래도 뭐 마이너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지금 그 하향 조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또 이제 보고서들이 되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이제 2.2%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역시 그 자리를 메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그 자리를 좀 메꾸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종목들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지금 보게 되면 업종별로도 전체가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들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태양광 쪽도 좋고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이제 화학 쪽도 좋고 철강도 좋고요. 조선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들이 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양호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통신주들도 좀 좋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까 그 점심 식사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통신주는 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뭐 국내에서만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통신 업종에 대한 쪽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년에 이제 계속해는 새로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통신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쪽이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일단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오늘 보면 그 강하고 약한 주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OCI가 태양광 관련주들. 여하튼 유가 이런 거랑 또 상반되게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태양광 관련주가 좀 OCI가 좀 달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요즘 관련주가 조금 세죠. 네, 지금 오늘 보게 못 봤는데 되면 어저께는 셌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상 통신주는 전체적으로 센데 사실 그 통신주를 끌고 가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건 좀 장기적인 얘기고 잠시 후에 들려드릴 얘기는요. 실제로 보면 아들이 자식이 잘 돼서 올라가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SK텔레콤이 강하니까 KT도 나도 좀 데려가라 형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이 올라가는 건 그분이 바로 투자를 잘해서 화끈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네네. 하이닉스가요. 네. 하이닉스가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만 원이잖아요. 네. 꿈과 같은 5만 원에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대주주잖아요. 그죠? 네. 네, 일대주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가고 있다. SK들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가 또 좀 움직임이 있어요. 좀 어떻게 봐요? 아프리카 TV가 지금 오늘 몇 프로 올랐죠? 3.3%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지역에 대한 진출 기대감인데 글쎄요 이제 북미 지역에 대한 쪽보다도 실적을 좀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아프리카 TV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노 쪽에서 이런 산업 쪽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미 영상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프리카 TV가 그렇게까지 뭐 획기적이다거나 뭐 새롭다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북미적을 진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주가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오히려 그 지금 뭐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그 모바일 버전처럼 광고 수익에 대한 쪽이 나온다라는 거를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지만 한 단계 여기서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라리 저는 여전히 뭐 그 아프리카보다는 SK컴즈가 이제는 좀 더 그 말 바꿨잖아. 예, 말 현실이 바꿨죠. 예. 네. 좀 더 그 오히려 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SK컴즈는 다운로드가 1억이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3천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컴즈는 그 대형 메신저로 발전할 SNS로 발전할 만한 어떤 기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그 아프리카는 네. 이제 국내용이다라는 네. 정도로만 좀 볼 수 있어서 네. 좀 그 숫자가 좀 찍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고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한 종목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태양광 섹터 내에서도 마이너한 쪽의 종목들이 아주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철강주에서도 뭐 세아그룹주가 강합니다. 세아제가 세아요? 예, 세아 특수강. 본 적이 없는데. 예, 이런 쪽이 네. 강하고요. 화학주에서도 잘 안 움직였던 종목들, 뭐 네. SKC가 강하다라든가 이런 쪽 카프로가 강하다라든가. 그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레버리지가 큰 기업들 이런 쪽들이 좀 이제 강한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조선주에서도 한진중공업 100%인가요? 100% 아니죠? 한진중공업이 강하다라든가 화장품주도 계속 강세인데 화장품주에서도 보게 되면은 에이블 CNC라든가 제닉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닉? 예, 예. 그래서 이 낙폭과대라는 컨셉으로 오늘 시장 전체가 좀 움직인다.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낙폭과대라는 컨셉으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며칠 전부터 저거 좀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말은 못 드렸는데 로만소니가 오늘 8%, 아까 오전만 하더라도 3%였거든요. 2% 3%대 있었는데 지금 8%대에 올라가면서 최근 다른 소 어쩌다저쩌라서도 안 바꾸고 있었는데? 예, 이름 최근에 바꿨나? 제일, 뭐지? 아직 안 바꿨습니다. 로만손입니다. 그래서 로만손이 오늘 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좀 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연중 고점이네? 이거 나 본 적이 없는데, 요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거 관심하면 등록. 네, 좀 그 등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등록. 지금 바로 들어가면 돼, 이거. 오전장에서도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게임빌도 또 8%로 올라가요. 컴투스 때문에 밀려가는 거 아니야? 컴투스는 뭐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데 오늘 게임빌이 급등을 해갖고 8%를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52주 신고가 나는 기업들, 뭐 경인양행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산 깨알 자기자랑 들어가고. 아니, 다산 네트웍스라든가 깨알 자기자랑. 이런 종목들이 52주 댓글하는 이 사람 이제. 왜냐면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꾸 요즘에 깻잎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깨알 자기자랑 할 이유가 없어요. 점잖게. 그놈의 0.몇 포인트. 점잖게 갑니다. 네. 저는요, 그렇게 깨알 자랑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애들을 풉니다. 네. 널리 애들을 풀어. 네. 널리 애들을 풀어. 제가 그랬잖아요. 네. 10만 7천 원 쓴 친구, 또 키우면 존경하는, 난단지 없지만 존경부터 하잖아요. 그래요. 네.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10만 5천 원 쓰신 분들 한번 널리 만나서 밥 한번 먹으면서 네.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10만 5천 원, 7천 원은 장난이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약간 마음에 든 애가 하나 살짝 나타나긴 했어. 이름도 여성 같아. 딱 들어보니까. 이달미 연구원님. 여자 같지 않아요? 딱 여자죠. 이달미 연구원님. 예. 밑자 쓰기 쉽지 않습니다, 남자가. 달자야, 달자. 네. 이달미 연구원님이야. 달자. IM 투자증권에 계신 분인데요. IM 춘자증권이요? IM 투자. 근데 그냥 속 시원하게 쏘셨어요. 네.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사실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12만 원 쓰셨습니다. 코스맥스요. 그래서 사실 좀 봤어요. 레포트를 봤는데요. 내용 섹시하기보다 그냥 대동소이한데요. 나름 12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할 건 없어 보이고요. 저는 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그냥 강한 것들 좀 고점을 뚫고 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고점 뚫고 하는 거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얘기 안 하면 안 돼. 네. 이게 오늘 대표 주자야. 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하이닉스 형님 계시지만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어. 떠났잖아요. 이제 또 네.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제 또 좀 봐야 되잖아요. 또 네. 경험상 보면 3만 원, 4만 원 때마다 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오늘 5만 원 바로 갈지 뚫고 훅 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이닉스 얘기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거리도 없어 보이고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존경하는 더 피아노맨
더 피아노맨. 오늘 피아노 내리는데? 여하튼 더 피아노맨 네. 하면 업계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프리카 이어서, 아프리카 빨가본 여자에 이어서 피아노 치고 있는 여자. 피아노 치고 있는 더 피아노맨. 네. 그때 자기가 공유 얘기했나? 공유? 네. 누가 이름이 뭐야? 공유, 이름 뭐야? 누구요? 그 더 피아노 그. 파가니니? 아니, 그. 누구요? 남자 배우 우리나라 영화. 남자 손예진이랑. 조승우. 조승우? 예. 조승우? 하여튼 갑자기 생각나는데. 손예진이 피아노를 쳤죠. 거기서. 손예진. 예. 하여튼, 피아노맨이는 LG 디스플레이보다 전자를 좋다 그랬죠? 전자요? 전자 좋다 그랬죠? 네네. 저는 디스플레이를 나름 더 좋다고 봤는데,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강한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전자보다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LG 디스플레이에 뒷배가 있다. 예, 뒷배가 뭐냐? 하이닉스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왔어. 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말이 안 나와. 이상한 애플인데 왜 그러시죠, 오늘? 이게. 말이 안 나와. 쏘리. 이거 뭐. LG 디스플레이 뒷배는 애플이다. 네, 애플이. 애플이다.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6 계열이 나오지도 않았지만요. 5 계열보다 35% 정도 더 팔릴 거로 보고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시각이고요. 애플은 이제 생태계다. 이건 미국은 제가 뭐 얼마 전에 봤는데 미국 전체적인 가정에 한 65% 정도가 아이폰 계열을 한 제품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0% 거의 70% 되는 사람이 그 집에 가구당 평균에 한 대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대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65%인데요. 그 사람들만 투표해봤더니 63점 몇 대를 갖고 있어요. 애플 계열의 제품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아예 없지만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스마트홈 시스템이라든가 그 스마트카 시스템, 홈킷 이런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장악할 것이다. 요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LG전자 여태까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으니까 네. 거기든지 얘기가 좀 될 만하고요.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또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뭐야? 센터팟이야? 네. 뭐야?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요 예전에는 통합 작업을 했죠. 뭐? 그러니까 지금 BMW 센터페시아? 예. 이름이 정확한 거고요. 안에 보시면 예전에는 뭐 다 기계로 버튼 있던 것을 요즘은 그냥 화면 하나로 해갖고 이것도 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물론 지금 디스플레이 LG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앞으로 기회가 많다. 그게 딱 뭐냐면요. LG 노텍이 카메라가 사용되는 게 많아지듯이 디스플레이도 장착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무슨 그게 맞죠, 제 말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말이 나온 게 특징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현대 위아가 오늘 눈에 띄어요. 현대 위아요. 현대 위아가 고점은 20만 500원이에요. 작년 연말에 20만 500원인데 올해 이게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5만 원 초반까지요. 근데 지금 18만 원짜리 와 있잖아요. 18만 얼마? 18만 4천 원, 5천 원인데요. 저는 여하튼 그 현대 위아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 그룹의 1000만 대 해외 생산 체제, 이거는 명제다. 그래서 아직 충칭 공장이 상공장 확정이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충칭 공장에서 이걸 해줄 테니까 딴 데 더 공장을 더 만들라는 게 지금요 조건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가는 거고요. 어디든지 가는 것이고요. 멕시코도 가고 러시아도 더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중국은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천만 대 시장인데요. 1000명당 자동차 수가 70대, 80대밖에 안 되는데요. 100대가 넘어가면 미친 듯이 사람이 자동차를 삽니다. 경험적으로는요. 그래서 중국 예측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 예측이 2010년에 연 자동차 판매 3,500만 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빨리 만드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가 팔리고 안 팔리는 건 나중 문제고요. 그 공장 설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현대위아 그리고 관련된 제품 날라가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올랐다 떨어져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느냐.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현대위가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바로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거부터 할까요? 오늘 먼저 하시죠. 특이한 게 지금 올라왔어요. 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오늘 특이한 게 좀 올라와서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한테 하는 얘기요? 네네네. 지금 저는요, 맞아요. 특이한 거 해드리겠는데요. 예. 저는 라이트 낮 레이트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먼저 올라가고 또 어저께는 제가 좀 떨어지는 걸 얘기했잖아요. 현대중공업이요. 안 좋다고 얘기한 거였는데요. 오늘은 낮 레이트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인데요. 레드캡 투어입니다. 레드캡 투어. 이게 뭐냐면 여행사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LG 쪽 있잖아요. LG 쪽. 네. LG 그룹 쪽이랑 좀 친하게 갔던 여행사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뭐 분리됐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행 쪽인데요. 이게 제가요 이제 제가 이제 고객이었어서 알아요. 고객. 그래서 제가 이제 뚜벅이잖아요. 아시다시피요. 네. 제가 작년에 필요한 일이 있어갖고요. 한 달 동안 차를 빌린 적이 있어요, 제가요. 여름에. 그때 AJ 렌트카에서 빌리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예. 그래서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그 레드캡 여길 가라는 거야. 렌트를 하러? 여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여행사 아니냐 했더니 자동차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난 광고 본 적도 없다 그랬더니 법인만 한대요. 법인 수요만이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LG 쪽 차들이 뭐 여기서 많이 있다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미확인입니다. 미확인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요. 여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저기 그 김포공항 가다가 보면 그 저기 가양역 다음에 무슨 또 큰 가양대교인가 뭐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 지나보니까 엄청 큰 공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차를 픽업하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레드캡 기어를 내가 기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주가는 오히려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한 2주째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그 뭐 장기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도 연구 좀 해보시라. 찾아보자 그랬는데 공유경제를 제가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재미없어요. 아직요. AJ도 오른 적이 없어요. 또 오래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하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른 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떨어졌어요. AJ 렌트카도 저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거는, 그냥 많이 떨어져 올라가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아니요. 왜냐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얘는. AJ는. 나는 성격이 그래요. 네. 많이 오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또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약간 잘난 체면 제 관심에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잖아. 관심이 들어왔죠. 네. 또 AJ 렌터카인데 이게 또 레드캡 투어가 까먹고서 오늘 레포트가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쭉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재밌네요. 저성장 시대의 안정적인 성장주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 레포트가 8장, 9장 되는데요. 5장짜리네요. 여행 얘기는 하나도 없어. 렌트카 얘기만 써놓은 거야. 렌터카. 렌트카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야, 이 친구가 뭔가 있다. 뭔가 좀 우리 같은 편이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점았는데요. 이게 재미나는 게요. 2007년에요. 4,044대로 시작했어요. 근데 14년까지 3배가 됐어요.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SK네트워크스 아무 레포트나 찾아보세요. SK네트워크스요. 저는요, 사실 SK네트워크스를 면세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레포트 쓰는 애들은 대부분이 렌트카를 얘기합니다, 지금요.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렌트카 시장이 AJ 렌트카 때문에 좀 올랐는데, 오른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봐도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고요. 시장이 많이 바뀌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렌트카가 왜 되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 제가 우버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내수 시장엔 절대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요. 일부 예측인데요. 우리나라 예측이 아니라 이건 미국에서의 예측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예측하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의미가 없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2030년인가 가잖아요. 네. 30년 가면 대한민국 서울 있죠, 서울. 서울에 1인 가구가요. 45% 정도 간답니다. 1인 가구가.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 대도시에는요. 네. 1인 가구가 많은 게 특징이래요. 1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도 많이 있다, 독거노인 많이 있다 그러지만, 이제는 젊은 애들도 그게 많은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리고 주위에 보면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럼 네. 이제 예전에는 못됐다 그러는데,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할 계획이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부모님은 얹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갈수록 독립하는 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독립할 돈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니까 앞서니까 조그만 데 살죠. 네. 조그만 데. 네. 조그만 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데. 그러니까 조그만 데 사니까 물건을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렌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공유 경쟁이 늘어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저도 사실 아직 그 공부 중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알 자랑이 아니라 예고 들어가는 건데 예고. 네. 다음 주 머니위크에 공유 경제 대사를 쓸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우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84조에 지금 위반되는 사항이라 우버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에 또 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이 우버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맨날 데모해. 네, 맨날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버에 대한 쪽이 공유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반발은 또 만만치 그게 않죠. 대표 사례랑 개념이 약간 달라요. 네. 약간 다릅니다, 그게. 네네. 그 정확한 공유경제랑은 또 아니에요, 그게. 네네. 그거는 이제 렌트 쪽에 하면서 택시에 네. 좀 약간 변형된 머리고 공유경제 약간 개념이 틀린데 그 뭐 범위 크게 뭐 범용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거랑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여하튼 그런 상관없는데 여하튼 우버가 갑자기 말이 나왔기는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버가 많이 되면 자동차 주식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데 있는데 너무 심하다. 그리고 네, 바로 여기서 나오니까 안 되는 데도 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BMW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시장은 거의 이제 한계치에 왔다라고 본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렌터카 시장에 대한 쪽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BMW에서. 그게 그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렌트 이런이나 공유 쪽 이런 시장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서울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포브스에서 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포브스가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우리가 옛딱 보여주더라도 제가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 어느 신문 제가 언론 또 보여줬잖아요. 네네. BBC 인용했잖아요. 네네. 제가 공유경제도 포브스 인용하잖아요. 포브스요. 그래서 그런 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잠깐 하나만 보자. 간단히 보자. 아니, 지금 오셨는데 먼저 할까요? 이거 잠깐 간단히 해보자. 그거. 예, 제가 잠깐 거는 지금 이제 게임벨인데요. 지금 게임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자회사를 좀 잘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운로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안 되면 잠시 후에 하죠. 바로 다음 네네.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네, 김정은 전문가님 모시고 하는 우리 베스트 우리 전문가 코너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유감스럽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틀 동안 지금 네. 저거 하셨죠? 공방하셨죠? 공개방송. 예, 그랬습니다. 쉬지도 않고 하셨죠? 예? 점심도 안 드시고 계속 하신 거 그렇죠. 예. 점심 먹고 하게 되면, 아니에요? 네. 또 이제 회원들이 왔다가 나가고, 또 한 번 나가게 되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145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정확히 이틀 동안요, 시작할 때 1280, 1300 이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로 나가신 거지, 지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느꼈어요. 끝까지- 이분은 지금 누군지 제가 어저께 조사해 봤잖아요. 공유 정신이 없으신 분이야. 아니 근데 식사 시간도 안 하면 없지만 어떡해.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 전문가님의 인기를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요, 이게 대단하신 게요. 지금 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문가님. 예. 시장이, 또 자주 나오셔서 뭐, 요 얘기 좀 하고 예, 먼저 예, 했던 예. 얘기 있죠. 목도 좀 쉬셔야 돼요. 이때 또 워낙 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 이게 지금 시장은 저는 이렇게 보이세요. 업종이나 테마가 같이 가질 않잖아요. 그렇죠. 딱 종목으로 예. 찍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단타가 안 나오고 개별주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장기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익이 잘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도 1등하죠. 상해들어요. 그 전주 3개월째 계속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진정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공개 방송 하더라도 저희가 딱 보면 알아요. 한 1350 정도 하면 그날 하는 날이거든요. 예. 어저께 이틀은 1200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 진짜로 네. 봤죠. 네. 여기 피디님이 인정하잖아요. 딱 그거 근데 인기를 워낙 와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지? 그 얘기부터 투자처럼 다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부터 해보죠. 근데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테마가 움직이는 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종목을 찾으려면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는 퇴근 시간이 9시가 넘어요. 내가 그래서 못하는 종목을 거네. 찾아가지고 음. 이제 매매를 하는데 지금 매매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진짜 그러니까. 쉽죠.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진짜 우리가 키움증권
와서 제가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장은 처음이에요. 매매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을. 그러니까 매매 자체는 정말 어렵죠. 예, 진짜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났다는 네.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본인의 자랑을 역설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지금요. 아, 9시면 전 자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일어나는 시간이 틀리니까 그건 할 수 네. 없죠. 저는 꿈이 하나 있는 게요. 네. 요즘 KBS 잘 안 보지만, 뉴스를 안 보지만, 9시 뉴스가 늦게까지 안 하잖아요. 뭐 네. 스포츠다 하면 9시 50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잔 적이 없어요. 음. 잠이 드니까 전요. 대신 새벽에 일어나니까 네. 뉴스가 없는데. 아,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매매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네. 불구하고 수익이 났던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제 근본 이유는요, 이제 어차피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시황을 좀 잠깐 얘기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아, 그러니까요. 좋죠. 예, 예. 지금 여러분들 거의 코스닥 시장에 특히 지수 보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그 분 차트를 보면 60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이제 꺾어지는 자리가 나와요. 60분 차트를 보게 네. 되면. 이렇게 꺾어지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네. 굉장히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과거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네네.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이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네. 그럼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일정폭 매수를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너무 지수 불안하지 말고 네. 지수 빠질 60분 차트 보고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까지는 전혀 주식 못하니까 이 과정에서도 조금 될 만한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네. 대량 거래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종목들 보면 갑자기 대량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량 거래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 다음 달 안 가요.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조정받거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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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내지 사정 조정받으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다가 움직이면 들어가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종목을 좀 공략을 하는 것이고,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아, 잠시 하나만. 네. 잊어버려요, 제가 또. 네. 거기서 코스피도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런 그렇죠. 것들. 예. 이게 좀 중소형 예. 해당되는 거죠? 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이따가. 예. 예. 그런 그 매매 전략을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네. 짜집게 가지고 네. 나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고 있다는 거. 야, 이거는 좀 아껴서 좀 이따 여쭤보겠고요. 저도 그런 주식 하나 본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전문가님. 요즘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이게 원서 이렇게 베스트에 올라가시면요. 네. 이제 어저께 딱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또, 김정은이랑 같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 많이 또 계시잖아요. 예. 아무리 그런 분들이 이제 나도 나름 뭐 기술적인 거 차트도 본다. 나도 나름 종목을 찾아보고 매매해봤다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아주 완전 초보도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이 그런 새로운 분들 오셨을 때 가장 중시해서 이것만은 나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 매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우리 좀 공개적으로 좀 미리 좀 힌트를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요. 네.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거래량. 예.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거래량이 살아야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네. 주가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이동평수 올라가게 돼 있고 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차트가 올라가면 따라서 하는데 차트는 한 후행성이 있잖아요. 음. 어차피 종가가 마감되어야 일봉 차트 형성되는 거고 네. 종가에 따라서 이동평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늘 급등하더라도 2, 3일 쭉 빠지면 이동평선 쭉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 투자자는 그런 이동평수만 보고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을 잘해서 오늘 거래량이 얼마 형성됐고 장중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한 번 매매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 정도 한번 물량을 가져간다든지 중소형 개별주는 최소한 몇 억씩 가져가는 흔적이 보인다든지 그랬을 때 딱 노리고 있다가 다음 이놈은 며칠 정도 있다 사면 되겠다.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다. 김정은이 봅니다. 모셔다가
방에다 가둬놓고 거래량에 대한 거를 프로그래밍화하고 싶네. 그래서 종목 점수가 나와갖고 종목이 툭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그 기준선하고 딱 나오고 이런 거 하나. 근데 제가 이제 예. 이제 솔직히 느낀 게 이게 듣다 보니까요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외람돼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김종훈님 외에는 못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종목이 2,000개잖아요. 잘 네. 들어보세요, 시청자분들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맞아. 김종훈님이 오늘 방송에 나오셔갖고 이양영 저 친구랑 얘기하는데 하루에 종가 끝나고 나는 거래량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장중 것도 확인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봐, 2,000개를요.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미리 좀 잡아놓는 주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주식도 있고 그 중에서 뭐 시시각각이 아니라 무슨 몇 분봉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것들은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은요. 대충 몇 개 정도 종목을 이렇게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도요? 종목은 저는 사실상 장 끝나고 보면요. 거의 전 종목을 다 봅니다. 장중에 제 말은. 장중에는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봤던 것, 그러니까 전날 장 끝나거나 종목을 쫙 봤던 것, 볼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걸 다 아직 관장문 넣어둔다는 얘기예요? 네, 한 100여 개 정도 놔둡니다. 그리고 놓고 매매를 그러니까 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00개를 봤다가요. 그래서 계속 있는 것도 있지만은 좀 새로 난 게 100개 정도, 50개 정도 있어요. 그럼 50개를 새로 넣고 빼고 하면서 그걸 더 집중적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보통 잘 할 수 있어, 없어? 쉽지 않죠. 정말 이 정도 되시고서 그 종목들을 검색하신다라는 거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호가창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계량화할 수 없는, 정량화할 수 없는 뭔가 이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이게 마지막에 이게 호가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이거 내일 간다, 안 간다, 요 판단 내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님이 이거는 사실은 공략을 워낙 잘 하시잖아요. 그걸 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이게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훈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검색치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게 별로 아니시죠. 그렇죠. 거의 다 보고 나서 그날 보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무슨 20만 주인데 조금 지나고 봤는데 이게 27만 주가 됐다. 그런 거를 누가 기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눈으로 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하죠. 답답한데 노력에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조건 검색을 해서 해봐야 한계 부딪히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기계적 어떤 시스템 가지고 해봐야 한계 부딪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답답하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객분들은요, 특히 오래된 고객분들은 나는 김정은님을 믿잖아요. 그럴 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깨질 수도 있지만 수익 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올라갈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리스크 때문에 손절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 운이 좋으면 바로 5개 그냥 다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안 될 수 2개 떨어질 수, 2개 떨어지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왜 나를 더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 오래되신 분이랑 새로 하신 분은 많이 생각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요, 일단은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맞죠. 그렇게 맞죠. 예. 그런 기본 생각하에서 일단 여기서 사자 그러면 사고 팔려면 팔죠. 기계적으로 같이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시장이 지금처럼 나쁠 때는 철저히 저를 따라 살아. 그렇게 이제 기본 지침을 갖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 많이 따라 하세요? 처음에 오신 분들도요? 그렇죠. 이미 많이 검증이 됐고 공개 방송에서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제가 아까부터 아껴뒀던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보통 때 거래량이 없다가요. 갑자기 거래량이 훅 튼다. 그런 게 바로 안 가더라도 지나면 조금 다시 가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통 때 안 보셨을 주식 같은데요. 이런 거 말을 물어봐도 되나? 전혀 안 보셨으면 제가 물어보기 외람된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필라코리아요. 필라코리아요? 네. 휠라? 네, 휠라요. 근데 휠라코리아 이런 쪽의 종목들은 그런 거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 휠라코리아 이런 쪽의 종목들은 보면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있다. 코드가 보이죠? 081660입니다. 08160.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좀 세시본 같은 7080 이런 쪽의 종목들은요. 맞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휠라코리아 같은 종목. 이게 딱 거래하면 훅 가고 쉬었다가 하고요. 엊그저께 거래하면 훅 찔렸어요. 예. 그리고 딱 찔렸어요. 거래량 찔렸는데 보면 이제 거래량을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한 10만 주 이상 넘어지면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네. 많은 거래량인데 이런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쪽의 종목들은 어떤 추세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급등주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급등은 아니겠죠. 예, 네. 급등주는 아니겠지만은 네.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가봐야 한 5% 정도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인데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한 달 내내 가지고 있다 5% 먹으려면 주식 안 해야죠. 뭐. 아, 뭐야, 나는. 안 하는 새끼야, 나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스타일의 종목들은요 좀 빼고 차라리 대형주라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 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디스플레이 좋죠. 이런 쪽의 종목들을 추천을 했죠. 봐봐. 저는 이거- 봐봐, 디스플레이 사람아. 그러면은 DNF 같은 거 좀 어때요? DNF. 근데 저는 이제 대형주를 하더라도요. 디스플레이 사람아. 완벽하게 큰 것 하든지 큰 거. 아니면 큰 손들이 갖고 노는 거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라지 어정쩡한 건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오늘 DNF 그래도 한번 나는 오늘 봐주세요, 반타작은 했다. 반타작은 했어. 네. 하나는 욕먹고 하나는 성공했어. DNF 092070. 092070이요. 네네. 애매하다, 이거. 예, 그렇죠. 이거 40만 주 거래량인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요. 나올 수는 있어요. 한 예,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충분히 움직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항시 주식을 움직였던 것은 큰 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큰 손들이 가져가면서 주가를 그 고점에서 장 막판에 이제 안 움직이고 좀 개인 투자자 물량이 한 2시 이후에 보게 되면 주가가 예상대로 안 움직이면 주가는 내려오고 또 종가 부분에서 조금만 더 호가를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개인 투자 다 던지고 나와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오전 장중에 이미 선두 세력 때 물량을 잡아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이 물량을 선두를 잡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샀던 가격만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늘 보면 좀 내려오는데 내려와도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내일 정도 되면 십자일보가 나올 것이고 모레 정도면 분명히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이제 폭은 내가 볼 때 이 정도의 흐름은 내가 15,200원이 고점인데 15,000원 넘기는 쉽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서 뭐라는 거야? 나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이승원 대표한테 조잘조잘 잘난 책 다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회사요? 처음 들었는데? 이 회사는 저거예요. 뭐, 100%? 하드마스크 하는 회사예요. 카드마스크 뭐야?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 들어가는 재료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뭔가 꽁쳐나 좀 주시네. 이 사람. 꼬박꽁쳐 이렇게 그 쌈지에 있던 주식을 쌈지 주머니에 있던 주식을 쓱 한번 꺼내본 거예요. 우리 김장훈 전문가님 차트를 잘 보시니까 제가 한번 검증 받아보려고. 깜짝만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해야죠. 깜짝 해야지. 아마 이 정도 하면요. 내일부터 방송 가서 학교 가서 말 기잘난 제자 내일 모레 이렇게 떠들라고 또. 내일은 모레? 내일 모레부터 움직인다니까 아, 내일 모레 그래서? 얘기해야지. 내가 내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내일 모레구나. 예. 저희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한경은 장중에 채팅하는 게 있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예, 예. 요걸 바가지를 좀 써주세요. 저 친구 성격 더럽다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게. 그 다음에 또 모실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구배틀 시간인데 앞서 이제 종목이 하나 안 됐기 때문에 종목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는 저걸 했잖아요. 레드캡 투어 공유경제 렌트카 얘기했는데요. 네. 오늘 뭐 할 거예요? 게임빌이죠, 게임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컴투스 이제 제목이 오늘 보면은 복덩이 컴투스 이래갖고 제목이 자회사 때문에 올라간다. 아, 제목이? 예. 복덩이 컴투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컴투스가 낚시의 신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서머너즈 워라는 신규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낚시의 신보다 더 잘 나간대요. 일 플랫폼 매출이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잖아. 플랫폼. 네,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일 매출이 지금 2억 원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하루 매출이. 이 서머너즈 하나 게임 하나만으로. 그런 건 믿지도 않아. 아니 하루 하나만으로. 근데 이게 그러다 뭐냐면 한 달 후에는 아무도 안 이게 나왔대. 그런 게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서머너즈 1은 그런 그 여기서 급 질문. 예, 캐주얼- 자기가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야? 캐주얼 게임이 아니고 저는 이런 류의 게임을 왜냐면 너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아. 일부러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좋고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컴투스가 실적이 좋아져서 지분법 손익에 반영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지금 중요한 거는 컴투스하고 플랫폼 통합 플랫폼을 만듭니다.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7월 통합 플랫폼 발족을 할 예정인데 DB 유저 DB가 통합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은 크로스 프로모션이 이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크로스 프로모션이라는 건 뭐냐면 낚시에 신하는 사람한테 띵동 하고 메시지가 와요. 자, 지금부터 지금 서머너즈와 해갖고 뭐 그 처음에 시작해서 4판 뭐 얼마 동안 플레이하시게 되면은 뭐 코인을 드립니다. 뭐 아이템을 드립니다. 이런 게 띵동하고 와요. 난 짜증나는데 그런 소리 나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좋죠. 그래서 지금 그거예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톡 유저들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게임 안 하는데 자꾸 게임 메시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응천인가 뭔가 맨날 오는 애 뭐야 걔는. 그러니까 그거 막으면 같이 달려요. 유천이. 네, 막으시면 되는데 그 지금 같이 달려요. 그런 메시지가 온다는 얘기죠. 유천인가 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게임 그 플랫폼에 가입한 유저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이벤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가입했다는 얘기죠. 게임 메신저를 가입을 했는데 게임 메신저를 가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아이템 고쳐받으려고. 예, 아이템 받고 그런 메시지 받고 이벤트 메시지 받으려고 가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로스 프로모션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는 곳이 지금 게임빌 그다음에 이 컴투스가 통합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고 조이시티가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통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올해 이제 그 발매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3분기 때.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몬스터 비커라든가 뭐 이런 그 게임들 자체가 좀 더 이런 크로스 마케팅에 의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가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거 네. 안 들리고 아까 그 얘기 좀 해봐. 맞아. 어떤 거요? 특징주로 해갖고 아까 DF 텐지 뭔지. DNF. DNF요? 짜지. 그거는 좀 얘기하려면은 또 머리 아픈데. 불러봐봐. D 이름이 뭐야? DNF. 내가요. 네. 자기가 얘기하는 걸 말 듣자마자 관심법을 넣은 적이 없어. 네. 지금 공개적으로 넣는다. D. 네. NF.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원익 IPS가 움직이고 나서 이제 원익 머티리얼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07070 맞죠? 예.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관심하면 하나에 최상단으로 넣었어. 영광인 줄 알아. 네네. 예. 장비주 쪽들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피크를 쳤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버퍼는 한 번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번 정도 올라가게 되면 뭐 설비 투자 다 끝나고 나면 뭐더 이상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보다는 유지보수 물량들이 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V랜드 쪽으로 가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원익 머티리얼스가 가는 게 가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 들어간 게 10종류가 들어간대. 그동안에 이제 그 2차원 랜드 때는 하드 마스크, 포토 마스크가 뭐냐면 이제 배선하는 거 있죠. 반도체에다가 그 그리드에다가 배선하는 걸 이제 포토 마스크 한다 그러거든요. 이따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 마스크가 이제 층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료가 더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 마스크 재료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 DNF예요. 그리고 DNF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식각 장치 있잖아요. 그 증착. 잠깐만 여기서 예.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요. 네. 재료예요, 재료. V랜드 재료 만드는. 모든 1,400분이 50분이 계시는데요. 네. 자수해. 네.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이 주식 이름 보고 있었어. 이거 진짜. 누구한테 들었지, 이거? 아니, 2달 됐어요. 근데. 안 갔는데. 이 친구 아주 못 쓸 사람이네. 아니, 안 가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봤는데 안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갔더라고, 며칠 전에. 그래서, 이거 뭐 언제 뚫었어? 하고 봤죠. 2달 동안 직선이 있었네, 그냥. 그러니까 오바로크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가만히 있었는데, 오바로크 치길래, 이거 뭐 끝났나? 이랬더니, 어제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작하나 보다 해서 관심 있어 본 거죠. DNF. 네. 관심 화면에 넣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 배틀을 하겠는데요. 두 가지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됐는데요. 그놈의 월드컵 효과는 어디로 없어서. 그놈의 월드컵은, 뭐 월드컵 효과는 무슨 월드컵이야. 당신이 한테 사기친 거 있잖아. 무슨 사기를 쳤어요? 동훈지 뭔지. 제가 사기친 게 아니죠. 한국투자증권 친구가 사기친 거지. 제가 그래서 이상하네요. 이거 GDP보다도 성장률보다도 안 나오네요. 그랬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레포트를 소개했었잖아, 동우를. 네네. 그래서 난 그때 알았지. 그리고 딴 애들 그래서 그 얘기한다는 이후로 갔다가 내려왔잖아,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네. 조선일보인가 뉴스에 있는 거 확인 좀 주세요. 네네. 내가 이거 보고 아침에
열불이 났어요, 열불. 이것 좀 왜 확인해 열불이 보세요. 나요? 지금 잡아주세요. 네네. 예. 오늘 조선일보 나온 기사를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치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치킨 많이 팔리고 뭐 맥주 많이 팔릴 거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많이 팔렸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술 주식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예. 치킨 맥주의 굴욕이라는 거예요. 이 전날 밤 11시부터 어디서 영동대로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치킨을 100마리 있잖아, 100마리. 100마리 갖고 팔려고 그랬는데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는데 몇 마리 팔렸어? 3마리? 15마리. 15마리? 예. 술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날요. 예. 그러니까 무학 같은 걸 해야지. 무화과 또 왜 나와? 아, 무학은 열받아서 한 잔 먹고 더워서 한 잔 먹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한 잔 드시고 응. 와인샷 그라스에다가 딱 한 그래서 컵하고 제가 출근하고. 하자는 얘기가 딴 게 네. 아니라 너무 이렇게 단타하고 이런데 그런 그 뉴스에 따라서 하는 매매는 네. 위험하다. 음. 그래서 내가 오늘 쳐봤어요. 동우나 할인 쳐봤거든요. 네. 엄청 떨어지더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림하고 동우하고 마니커가 있으면 동우는 그 중간 업체고 마니커는 실적이 안 나오고 그 닭은 하나도 안 크더만 이름은 왜 마니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크던데 마니자가로 이름을 바꾸든가. 그 하림은 근데 이제 6개 업계가 이제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최소한 3% 3%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6개가 2% 성장하는데 하림은 뭐 5%에서 6% 정도 매년 성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림은 좀 달리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네, 주가는 떨어지고 있죠. 네, 하나 더 간단히 가겠습니다. 오늘요, 미국에서의 최대 관심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요, 흔히 얘기해서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요, 오늘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화면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마존 파이어 폰이라고 치면요, 파이어, 불의 파이어에다 폰을 같이 쓰면요, 영어 쫙 나옵니다. 그래갖고, 안경 쓰지 않고요, 3D로 영상이 쫙 보이고요, 자기가 찍은 것들 수 쫙 보이고요, 거기다가 무제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들어갑니다. 무제한으로 이제 사진 같은 거 다 올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 플레이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 찍으면 다 검색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음악이라든가 영상 이런 거 다 스트리밍 서비스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비스가 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아마존이라는 게 안 되니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거로 받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좀 잠깐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 준비됐어요? 파이어폰 지금 자료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누가 이제 그 화면을 갖다가 그냥 파이어 버튼을 갖고서 이제 딱 대기만 하면 그게 막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런 기능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QR 코드를 갖다가 스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QR 코드에 대한 스캔 없이 QR 코드가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품만 딱 사진만 갖다 대 카메라만 갖다 대면 관련된 데이터들이 막 이제 뜨는 거죠. 이거 어디서 살 수 있고 주소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게 막 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좀 기능은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저런 기능은 다른 데서도 좀 구현을 할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3D 화면이죠. 지금 3D 화면이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폰의 스펙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샤오미 친구구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굳이 좀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아마존의 파이어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OS로 만든 아이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킨들 파이어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런 폰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점유율 시장에 대한 일정 특정 점유율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삼성이 가져갔던 마켓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마켓 포지션처럼 뭐 1등을 2등을 다투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마이너한 3등 정도 그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앞서 얘기했던 이게 소위 그 클라우드를 무한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보면 저 주식 그 카메라를 핸드폰을 파는 애들이 야 아마존 가면 무제한으로 지금 사진을 준다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다는데 야 왜 삼성 건 안 해? 왜 너희 다른 구글 안드로이드 뭐 넥서스는 안 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째째하게 구글은 100기가 주고 이런 거거든요. 크롬북 사더라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삼성도 언젠가 보면 야 삼성도 우리한테 무제한 주겠다. 이렇게 되면 딴 게 아니라 그럼 삼성이 좋아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된 거 무슨 서버를 만든다거나 그럼 그런 거 서비스하는 놈들이 돈 벌 기회가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가 신고가를 가고 파이어링크가 제일 좋다고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관련된 진짜?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강조시켜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내일 좀 더 자세히. 왜냐면 네네. 그거를 이유찬 기자한테도 또 확인하라 할 테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100%짜리 종목이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존도 지금 다음 달부터 구글, 이 애플하고 똑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한다니까요? 네, 애플하고 똑같이. 그러면은 관련 스트리밍이 된다는 얘기는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고 스트리밍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얘기거든요. 통신업종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트래픽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관련된 네트워크 분산 장비 업체들, 그 다음에 관련된 지금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 이런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마존 딱 가니까 링네트가 주가가 딱 오르지 않습니까? 뭐야? 링네트. 제가 링네트가 100% 아니야? 또 한번 보고요. 이놈의 쪽은 100%가 많아갖고 100% 아니에요. 100% 아닌데. 자기 잘릴 뻔했다. 네네. 이거 또 인터넷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름이 뭐야? 링네트 40%짜리입니다. 링네트. 그러니까 링네트, 파이어링크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다산 네트워크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이 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맞다. 트래픽이 증가하는 쪽이겠고 이 음원 쪽은 다산도 그렇다 그랬어? 네네. 이 음원 쪽 같은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경우는 그 얘기 100%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필요도 없어. 네. 내가 여기서 결정적인 거 물어볼게요. 네. 서버 얘기 좀 할게요. 서버. 네. 내가 한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 아니야? 미국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서버 얘기하는데요. 제가 만나 얘기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만 간단히 해주세요. 서버 있죠, 서버. 네.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미국에서요.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낸드 있죠, 낸드 메모리. 네. SSD. 네. 우리 좀 젊으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특히 팟캐스트 다 아실 텐데요. 서버에 하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SSD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낸드 가격이 안 떨어진다. 예? 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오늘요. 그래서 하닉스도 좋아진다.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 일단 말이 되죠. 말이 돼? 말이 그러니까 서버에도 SSD가 엄청 그게 앞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것은 많이 들어간다 했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면 SSD하고 하드디스크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서버에 대한 운영 비용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의 운영 비용에는 단순하게 컴퓨터를 갖다 돌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건물에 대한 쪽에 대한 냉방에 대한 장치라든가 관련된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하드디스크 쓰는 것보다도 SSD 쓰는 게 지금 단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삼성이 하드디스크를 버리고 V낸드를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V낸드도 그 얘기야? 그렇죠. V낸드가 SSD를 갖다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맞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그 얘기는 내일 급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한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가겠습니다. 자기가 넥솔론도 얘기한 적 있어요? 넥솔론이요? 네. 넥솔론은 저기서 얘기 한번 팟캐스트에서? 했었는데 팟캐스트에서 딱 한참 봐서 얘기한 적 있어? 팟캐스트 아닌데 이거는 얘기했다가 지워버렸어요. 삭제했어요. 100%라고 그래갖고 그때 아마 얘기를 안 했는데 100잘리라서 잘린다고 했다 모르네. 그 얘기네. 그건 됐고요. 어저께도요. 디테일에 강한 남자 2학년 7성 이승원 4성. 요번 달 게임 끝났다고 봐요 저는. 아니, 제가 어떻게 져주려고 자기가 때로 쓰더라도 내가 져줬다. 그러고 내가 져줬는데 또 이기잖아요. 깻잎 때문에 깻잎 차이 잡고. 시간도 없어. 1990.19포인트입니다. 네. 1990 잡겠습니다. 뭐 할게요? 뭐 할 거예요? 오늘도. 많이 올랐네. 하이 하겠습니다. 하이. 네. 하이 가야죠. 나도 못 먹어도 하이거든요? 네. 뭐 몇 포인트? 자꾸 같은 데서 해갖고 지네, 이거. 그럼 내려가. 내려가지. 이거 참나. 네. 하이 몇 하시겠습니까? 남자답게 가야지 뭐. 남자답게? 최소한 93은 가야지. 93? 네. 93 하이? 먼저 해요. 이거 또 깻잎인데. 잠시만요. 93 하이? 네. 93 하이? 하이? 하이. 93은 절대 안 간다. 93 롤 가겠습니다. 내일은 볼 것도 없어. 2학년 8승을 찍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 올라온 거 좀 짧게 봐주세요. 삼성전자 2% 너무 말 많이 필요도 없고. 빠졌어. 말이 끝났어. 참 네. 떠났어.
예, 팟캐스트에 올라온 것 좀 봐주세요. 아, 오늘 이거 깻잎 이거 다음 달까지 해서 만약에 지면 만약에 이번 달 지면 3등 아니야? 똑같이. 다음 달까지 해보고 폐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두 남자 쇼에서요 댓글 올라온 걸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기가 잔머리 쓰는 통에 또 지고 있다 그렇게 애시당초님이 정확히 썼네. 자기 잔머리 써서 그래. 네, 제가 원래 잔머리 캡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모님께서 SM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다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엔터주 당분간 메롱인 건지. 아, 오늘 했어야 되는데. 네, 액수가 몇 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는 실적이 좀 나와야 될 건데요. 네. 2분기가 실적이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월호 때문에 모든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반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반전,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시즌이 좀 나와야 된다. 실적이라서 당분간 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네. SM은 다르다. 이거 분명하죠. 예. 근데 주가는 지금 안 좋죠, 지금. 상황이. 이것도 지금 이 종목은 100%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있어요? 100% 아닌데. 초고수 이 의원님. 응. 학령 느님이라고. 오! 느님이라고. 유재석이랑 같은 급이었어, 내가. 유재석급인데, 네. 싸이 컴백과 관련해서 단순 테마주가 아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오로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로라.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네. 죄송한데요. 네. 이건 잘 몰라요. 이래서 모르는데, 네. 제가 해드릴 얘기가 하나 있어요. JYP 있죠? 네. JYP. 네. JYP가요, 이런 캐릭터 만들어갖고요. 네. 캐릭터 하는 회사를 또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네. 이거 자기가 직접 하는 캐릭터 해갖고요.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갖고, JYP 각종 캐릭터도 있잖아요. 애들. 누구지, 애들? JYP 애들, 남자들, 유명한 애들 누구지? 2PM, 2AM. 2PM 이런 애 갖고 만들었어요. 네. X 됐어. 그게 잘 안 팔린 거야. 그래서 막 적자나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거기에, 그 주식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1시. 내일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좀 서버 있죠, 그거. 네. 그 얘기 좀 하겠고요. 어떤 분은 아예 토크배트만 한 시간에 해달래? 토크 배틀만? 그러면요, 키움증권에 요청을 하십시오. 게시판에다가. 요청하는 거 하니까 한 시간 더 사장실에 늘려달라고. 전화하면 되죠. 사장님실에. 사장님실에. 네, 토크배트를 늘려달라고. 네. 예,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실에 직접 전화해서 더 확대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